자영업자 한수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올해입니다.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이 0.0입니다. 안 올랐습니다. 이게 소득이 안 오른다는 건 이게 결국 말입니다.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가 돼요. 안 쓴다는 이야기가. 실질소득이라는 게 월급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월급은 역대 처음으로 말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5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1년 전에 대비해 보면 4.7%가 늘은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물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질소득은 0%더라. 이렇게 지금 시장은 집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요, 이게 좋아질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2020년 1, 2, 3, 4분기를 보면요, 3분기 같은 때 2분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코로나19가 한 방을 쳤을 때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가계소득이 3.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가니까 1%로 떨어졌죠. 결국은 쭉 떨어지다가 2021년 2분기 마이너스 3.1%로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까지 그야말로 실질소득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가 좋다, 뭐 경제가 회복한다, V자 반등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때잖아요. 사실 이때 말입니다. 이때가 경제가 좋아서 실질소득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때가 말입니다. 2021년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좋아졌을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실보상금 때문이에요. 현금 살포 때문이라고요. 현금 살포 때문에 이게 물가는 좀 덜 올랐지만 실질 가계소득이 쭉쭉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겁이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겁나서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지금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실보상금 받은 것 갖고 돈 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돈 많은 부자나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야 꽁돈 생겼다,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되지만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은요, 야 이 돈 모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입니다. 근데 손실보상금이 뚝 끊어지니까 코로나19의 어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니까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2022년 3분기 마이너스 2.8%죠. 4분기도 마이너스 1.1%입니다. 게다가 2023년 올해도 지금 0%예요. 0%. 이것은 여러분 가계소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가계소득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저는 없는 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나요? 저는 가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소득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진짜 정신없습니다.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말입니다. 실제 물가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소비자 물가가 3.7%까지 떨어졌다고
야, 이게 물가가 잡혔다? 아니에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3.7% 4월에 떨어졌지만 좀 떨어져도 또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3% 인상의 고공행진을 계속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작년 7월에 6.3%가 3.7%가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외식 물가를 가보면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오십 물가를 가면 2022년 7월에 9%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간 숫자입니다. 예. 1992년 7월, 92년입니다. 92년 7월에 9%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요. 예. 1998년 3월에 7.6%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4월 현재 외식 물가는 7.6%예요.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예. 이런데 여러분 소비할까요? 이런데 이거 소비 안 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이게 왕창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0인데 외식 물가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고 자영업자들 괜찮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소득은 올라갔다 그래. 예, 소득은 보면 여러분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역대 처음으로 505만 4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예,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상위 20% 쉽게 말하면 부자들은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148만 3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분위는 겨우 말입니다. 131만. 예, 107만입니다. 107만 6천 원이에요. 1분위. 취약계층은요. 소득격차가 굉장히 나죠. 소득격차가. 저는 이렇게 소득격차가 나는 것도요. 최저임금을 함부로 올리니까 예,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을 더하는 거하고 일을 덜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실업급여 받아갖고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보면 1분위나 2분위 중산층 이하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실제 1분위는요. 버는 건 107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쓰는 거는요. 131만 9천 원이 적자예요. 적자. 예, 여러분 실제로 돈을 푼다. 뭐 이게 현금 살포한다는 말 할게요. 그냥 현금 살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최하위 계층들에게 현금 살포라는 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가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합니다. 일자리 만들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뭐 돈이 많이 벌면 뭐합니까? 물가가 올라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자영업자들은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소득이 실질 소득이 0이 되니까 이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해 주려나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어려울 겁니다. 한동안 어려울 거예요. 일자리도 올바른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그만큼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이 더 피폐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지표가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넋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움직이는 거. 그 움직임이 결국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움직이자. 조금만 움직이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인다. 그 말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